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지난 8일 저녁 발표된 검찰 인사가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강대강 대치 속에 야권도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거운데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의 최재성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첫 인사의 파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검 고위급 간부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이라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게 정치권으로 지금 불똥이 튄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이런 여파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어제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을 본회의장에서 뵙지를 못해서 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요즘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조국 장관 문제 또 이 울산 관련된 수사 이런 네. 등등이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예. 정상적인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시각들이 투여가 되니까 네. 굉장히 이것도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고 달아오른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조국 장관 이 수사 문제나 또 소위 이제 하명 수사라고 일컬어지는 또 유재수 국장 문제 이런 네. 것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게 그렇게 공방을 하거나 뜨겁게 달궈질 검찰 인사냐. 네. 이렇게 보면은 역시 앞에 예열되고 전조된 것이 있어가지고 역시 이것도 정치 싸움으로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갈라졌던 그런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검찰 인사까지 쭉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네. 앞에 그렇게 정말 뜨겁게 달궜던 아주 핫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첫 인사를 했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될 인사입니다. 네. 8석이 공석 아니에요. 네. 검사장급, 고등부장급. 그래서 8석 공석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또 후속 인사들이 이게 도미노처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0여 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놔두고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역시 앞에 정말 이 뜨겁게 갈라지고 달궜고 충돌했던 이런 문제의 여파가 네. 이 정상적인 인사까지도 그런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사 명단을 보면 사실 흔히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싹 교체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뭔가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 문책성 성격이 있었던 거는 사실 아닌가 싶긴 한데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사실 권력기관은 기본적인 어떤 이 작동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그게 그 조직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 네. 그리고 권력기관 간에도 견제와 균형입니다. 상권 분립이 그렇듯이요. 예. 그래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인데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수처 같은 것이 있거든요. 네. 독점권을 좀 이완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권력 내에서도 인사의 독점권, 특정 분야의 독점권들이 그대로 투영이 되면 그것은 좋은 인사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공안 파트까지 특수부가 가버리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 인사가 오히려 편향됐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오히려 그런 인사 아니었나 싶고요. 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이 파트를 완전히 소외시켰다. 이러면은 그거는 또 역설적으로 이번 인사가 너무 편향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은 했던 분들만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 당연한 이치가 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공교롭게도 앞에 그렇게 뜨겁게 달궜던 문제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틀 전 저녁에 검찰 인사가 나고요. 어제는 청와대에서 유감, 추미애 장관은 거역했다.
민주당에서는 항명을 했다. 이 정말 어감 자체가 굉장히 센 단어들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이튿날인 오늘 오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이부 그러니까 이른바 울산 사건을 수사해온 여기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동요가 없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수사 방침을 청와대 수사에 대해서 이른바 가속 페달을 밟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뉘앙스를 좀 흘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선은 이제 뭐 권력형 문제에 대해서 수사한다, 뭐 하명 수사다 이런 것도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적정한 표현인지 그러나 계속 검찰이 그렇게 다뤘던 문제를 계속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비는 이제 법적으로 가려지겠지만요. 예. 그래서 하등 이상할 것 없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검찰이 외형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여질지 몰라도 적어도 뭐 우리 집권 여당에서도 항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는 예.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상할 정도로 검찰 권력은 특권화돼 있었던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관할 장관의 인사권인데 그것에 대해서 인사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총장이 주지도 않고 네. 제3의 장소로 먼저 갖고 오라고 하고 네. 장관을 6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장관의 명을 사실은 거역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부처 같으면은 통용이 되겠습니까? 검찰이니까 이것도 특이하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검찰 스스로가 매우 특권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나 지금 검찰이 뭐 윤석열 총장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네. 많은 검사들이 있고 그런데요. 총장과 총장에 가까운 분야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해야 예. 오케이를 하고 그러지 않고 균형 인사라든가 적절한 인사를 하면 항명하고 반발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것은 인사 원칙이나 정부의 개통이나 또 이 규정이나 이런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이상하게 비춰지고 과거에 검찰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정상적으로 비춰지는 것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특권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찰청법 34조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의 해석을 두고도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역시 단순히 듣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역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표현이 듣는다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단계고요. 예. 그다음에 합의해야 된다가 훨씬 더 강한 단계거든요. 듣는다는 거는 청취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 조직 체계라든가 또 특정 파트에 대한 어떤 전문성의 여부, 오히려 그것은 검찰 수장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의견 제시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죠. 예. 그래서 청취와 협의와 합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청취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검찰총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했던 것은 이것은 조금 이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해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과거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왜 듣는다는 것을 청와대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을 그때는 수용을 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또 그것을 마치 이 규정이 합의해야 되는 것처럼 오도를 하고 이것은 정권 따라 다른 거예요, 검찰이. 네. 이거를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점점 총선으로 향하는 열차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어느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어느 당에 좀 불리하게 민심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장관 문제부터 이게 연동이 돼서 여기까지 쭉 왔단 말이에요. 네. 분위기가. 그래서 통상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이
여주지청장 시절부터 시작된 국정원 댓글 사건. 그때는 소위 좌천성 인사를 하니까 네.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 대선 개입한 사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그냥 강력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정권이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이 좌천까지 갔다. 요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단일 사건, 단일 사안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정부와 국회와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사실상 이렇게 저항하는 예. 요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강력하고 예. 뜨거운 사건으로 이제 조국 장관 수사 문제, 뭐 일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예. 문제, 또 말씀드렸던 하명 수사, 정권을 직접 겨냥하는 이런 것까지 결합돼 있으니까 매우 뜨거운 것이 됐죠. 그래서 단일 네. 사건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인사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시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요구한 거다. 예. 그래서 양론으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통상 이런 것은 이 정권에게 매우 안 좋은 걸로 비춰지기 쉬운데 과거 네. 전례로 보면.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검찰 개혁의 문제와 조국 장관 등등의 문제가 결합돼 있는 문제라서 국민적 시각이 조금 나눠진다.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이것이 뭐 국정 지지도라든가 집권당에 대한 지지도에 나쁜 영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정 안정 네. 또 이 하나의 그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큰 흐름 이 속에서 네. 점수를 오히려 국민들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서요. 저희가 앞서 정의용 실장도 연결을 했고 또 국방위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좀 간단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미국 이란 갈등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라든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뭔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깜짝 별도 면담을 했다는 점, 여전히 뭔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또 덧붙여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생일 덕담을 한 부분도 지금 북미 관계가 그렇게 그 매듭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닌가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북미 문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답보 상태라고 이제 지금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우선은 예상하지 못한 정의용 실장을 만난 것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요.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남의 형식이 일단 주는 의미가 가볍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나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 과제다. 네. 그래서 이것은 셔터를 내릴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협상의 가능성들이 좀 비관적이어도 열려 있는 문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고요. 네. 또 말씀하셨다시피 늘 미국의 대외 정책 중에 사실 북한 문제는 뭡니까 오바마 정권도 그랬고요. 조금 이렇게 후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가 부각이 되면 한반도 문제는 후순위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한반도 문제가 아주 전면에 나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또 이 이란 문제가 최근에 또 촉발돼서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란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예.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다시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는 과거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과거에는 중동 문제가 부각되면 북한 문제는 완전히 이렇게 처지게 되고 가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상호 연관성이 지금 좀 작동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의 총선 준비 상황들도 최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예상을 예정이 없었던 정의용 실장 연결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셔갖고 네. 또 자세한 말씀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